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최근 창원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10대 승객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회사에서 꾸준히 받아온 응급처치 교육 덕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창원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입니다. 출입구 쪽에 앉아있던 10대 남성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승객들이 쓰러진 남성을 살피고 버스기사도 서둘러 차를 멈추고 승객에게 다가갑니다. 버스기사는 승객의 몸이 굳어가는 걸 느끼자 다른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쓰러진 남성을 넓은 공간으로 옮긴 뒤 호흡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합니다. 다른 승객들은 팔과 다리를 대신 주물렀습니다. 저희랑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애가 막 부르거나 하면 쳐다보고 질문하면 눈 깜빡이고. 승객이 쓰러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4분.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위기의 순간 쓰러진 남성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12년 경력의 버스기사 홍홍성 씨도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승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회사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되새겼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당시 그 상황에서는 짧은 순간이지만 119 대원이 오기 전에 혹시 잘못될 거라는 생각에 일단 배운 그대로. 홍 씨가 속한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2달 전에도 버스 안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을 다른 기사가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정기적으로 배운 심폐소생술이 큰 힘이 됐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좋은 기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심폐소생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건강 증진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겠다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침착한 대처로 쓰러진 승객들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어제 사천에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4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인명구조용 안전매트가 설치됐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경찰이 주민들의 출입을 막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이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이 남성을 4시간 넘게 설득했습니다. 인질극은 남성이 오후 6시쯤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리면서 끝났습니다. 경찰에 구조된 피해 여성은 다행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남성 역시 안전매트 위에 떨어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여자가 기가하니까 흉기를 들이대서 목에 칼을 겨누고 계속 지금까지 협박하다가. 두 사람은 한때 사귀었던 사이로 남성은 약 한 달 동안 전화와 문자 등으로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2개월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벌금형의 약식 기소도 됐지만 지난 7월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올해 의정 활동을 결산하며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토론 주제의 3분의 2가 바로 지방소멸 문제였습니다. 경남에서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지방소멸 문제가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에서 열린 지방문제 대토론회입니다. 인구 감소에 경남이 텅 비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남의 빈집은 10집 가운데 한 집꼴. 빈집이 14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공동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활력, 청년 인구의 유출이 지금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현상을 놓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으는 수밖에 없지 않나. 다른 토론회에서는 경남의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지방대학과 전통시장, 관광산업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이틀 동안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도의회 연구회가 마련한 토론 주제 17개 가운데 3분의 2인 12개가 지방소멸 관련입니다.
지방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 소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경남만 하더라도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은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이면 초고령 인구가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60%로 떨어져 경남 305개 읍면동 중 성장할 수 있는 곳은 8%에 불과합니다. 남해, 하동, 산청구는 인구 감소 시급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경남 인구 300만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 수도권과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쉽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가 뜻을 모아 산적한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입법화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내년에도 지방 소멸 대책을 더 체계화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남의 신혼부부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신혼부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신혼부부는 5만 9천여 쌍으로 2021년보다 8.9%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3%를 웃도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도 겨울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곳곳으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강한 바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9도, 함안이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김해가 12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9도, 거창이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합천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 이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구상 수립을 위한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한서대 이강석 교수는 영남권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의 96%를 인천공항이 처리하고 있다며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항공화물 활성화와 배송센터 유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창원과 김해, 거제와 양산 등의 배후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초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사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하며 도시 건설에 필요한 사전 행정 조치를 담당합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예정인 사천시에 연구, 기업, 교육기관이 입주하는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경남은 지난 10월 기준 35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만 7천여 명이 기부한 것으로 모금액 규모는 경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기초자치단체별 모금액은 합천군이 3억 2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밀양, 남해, 김해 순이었습니다. 재단법인 창원FC 1차 이사회가 어제 창원시에서 열려 내년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재단법인 창원FC에 29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창원FC 단장 겸 대표이사에 서장욱 전 경남FC 단장을 임명했습니다.
창원FC는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구단 운영과 K3 리그 출전을 위해 재단 법인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경남에서는 진주와 사천, 창원과 통영 4개시가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들 자치단체가 최근 서면평가를 마치고 현장 실사와 발표 등 종합평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적인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한 도시의 국비 등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경남의 여성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 자료를 보면 경남의 15살부터 54살까지 기혼 여성 52만 5천여 명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은 8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경남의 여성 고용률도 5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